1996년 이스라엘 13대 총리가 된 베냐민 네타냐후. 14대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시간이 흘러 2009년 우파가 우세한 틈을 타 2차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연이은 재선 성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리던 네타냐후는 2016년부터 따라다닌 부정부패 혐의에 결국 발목이 잡혀 재집권 12년 만인 2021년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정계를 영원히 떠나는 듯 했으나 네타냐후의 극우 성향이 다시 한번 기회를 물어다 줬는데요. 2022년 11월 열린 이스라엘 조기 총선에서 반이슬람을 표방하는 극우 세력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네타냐후가 고작 1년 만에 다시 총리직에 복귀한 겁니다. 3차 집권 이후 그는 자신을 견제하는 사법부를 아예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이것 때문에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며 정치생활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터진 거죠. 하마스와의 분쟁이 2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숨진 이스라엘 사람은 1,400명이 넘습니다. 군사정보 책임자, 참모총장, 정보기관 수장 등 이스라엘 주요 강요들이 줄지어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오직 네타냐후 총리만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발표된 이스라엘 마리브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네타냐후 총리가 공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인정과 사과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기억되고 싶다던 네타냐후는 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하마스를 가자 지구에 가둬둘 수 있으며 만약 이들이 공격해 온다면 아이언돔과 국경 장벽으로 물칠 수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켜 왔습니다. 이슬람국의 조직적 테러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파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셈이죠. 또 2009년엔 팔레스타인을 조건부 인정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말로는 하마스 강경 대응을 외치면서도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하마스와의 적대적 공생을 정략으로 삼아서 자신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인 거죠. 네타냐후는 하마스를 가자지구에 가둬두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했던 아이언돔이 뚫리고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서 그가 장점으로 꼽았던 국가 안보에 대한 약속이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전기를 쓴 이스라엘의 한 언론인은 네타냐후는 사과를 사표의 첫 단계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죠. 괜히 책임을 인정했다가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될 걸 우려한다는 겁니다. 2007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1분 만에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네타냐후 총리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 시사 주간지 디 애틀랜틱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안보 실패를 주도한 그는 다시는 총리로 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